자, 여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묻는데요. 이 두 번째 기계하고 조금 이제 느낌이 비슷하죠.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냐고 묻고 있대요. 이거 기계가 묻는다고? 기계가 이렇게 물어보니? 아니요. 그러면 이거 잠깐만 여기서 느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계를 뭐처럼 표현했어요? 사람처럼 표현하면 무슨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표현법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기계가 물어보는 거가 사실 누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사람이 물어봐야 되죠. 근데 사람이 물어볼 것을 기계가 물어봤다라고 뭔가를 바꿔버렸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문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기계기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기계를 보면서 인간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마치 기계가 우리한테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계가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또 기계 전도의 표현도 이 그래프 표현법인 거지. 그럼 이런 표현법 왜 썼어요? 강조하려고. 그치. 우리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강조해주기 위해서. 주객 전도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주객 전도까지 있는데 학교에서 좀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해.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이것도 비유적이네요. 경주, 실제 관리기 경주하고 있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기계가 없는데 인공지능과 기계가 뭐가? 앞에 문장 보면 여기서 자, 앞에 문장 보면 여기서 끊어졌지? 여기서 끊어졌, 여기 보면은 여기서 끊어졌죠? 그래서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기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앞에서도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이 기계잖아요.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처리해도 괜찮아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묻는다. 그러면 기계가 묻는다. 견문장으로 풀이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인 문장은 얘가 주어가 맞네. 인공지능 자동화가 묻는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한테 묻는 건데 주객을 전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쟁을 살아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모시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길어 문장 더럽게 기네. 이럴 때 욕 한번 해주시고 잘라주세요. 이 문장, 이 부분 처리할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처리되시나? 읽으면서 처리되신 분은 처리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장 상당히 길지 않아요? 서술어만 해도 여러 가지 나왔을걸? 한번 문장 잘라보자. 이것은 아니래. 뭐가 아니라는 거야? 위해 있는 인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래. 그거 묻는 게 아니래. 되게 길지 않아? 위에는 이렇게 가야 되고. 살아남는 목적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자, 문장 구조를 잠깐만 제일 낮은 구조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장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보셔야 돼요. 이것은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래요. 그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그럼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래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래요. 그 인간의 고유한 어떤 상황이래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기능이 아니에요. 상당히 문장이 복잡하지 여기 뒤에 안 보이구나. 그러니까 거의 뭐 사단 구성이야, 사단의 구성 지금 4번씩이나 문장이 겹쳐져 있어. 이런 문장을 한 번에 읽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뛰어나고. 근데 이게 좀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못 읽겠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나도 안 읽혀. 한 번에 안 읽혀. 이렇게 읽다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나도 이렇게 이거 뭐지? 다시 한번 잘라보자. 나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해.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읽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 정도는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면 본인이 잘하시는 거야. 진짜. 나보다 잘하는 거야. 알겠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대부분이 나랑 비슷하거든. 한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한 눈에 안 들어오실 때는 항상 이제 잘라서 문장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결국 뒤에 게 강조가 되는 거겠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문장 우리한테 왜 줬어? 강조하려고. 이게 아니라 이걸 묻는 거야. 강조해 주려고 우리한테 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의 앞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뒷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럼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이거 다시 지울게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럼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인간이 생성력을 B가 되시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가 배경이 ING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묻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을 의미. 결국 야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것은 뭐니? 라는 걸 묻는데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인간이 진짜 인간이라는 게 뭐야?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 힌트 하나 나왔었죠? 감정과 의지. 감정과 의지에 대한 그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라고. 인공지능이 감정을 있다라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건 아직 우리가 기술도 개발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자, 뒤에 가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르는 고통입니다. 앞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네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인간이 인간되어지는 것은 의미는 뭐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고통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 이 결핍이란 고통이라는 단어 여기는 같이 읽을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처음 이거는 설명된 내용이 없죠. 뭐가 결핍이고 뭐가 고통이지? 앞에서 설명 안 됐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이건 지금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인지를 했다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잡아서 뒤에 부분을 이제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여기를 정리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인류의 역사 분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생존 시스템이래요. 근데 이 내용은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닌 느낌이야. 앞에서 감정을 얘기할 때요. 어떤 비슷한 문장이 나왔지? 인간이 생존하기. 감정은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선택한 전략의 결과예요. 그렇죠? 감정과 의지는. 앞에서 나왔던 이 문장이 뒤에서 다시 한번 쓰이면서 우리 이 내용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감정은 인간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야. 처음 마주하는 위협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고통이죠. 결핍이죠. 고통스럽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살아남아 왔다 가는 거죠. 생존해 왔다 가는 얘기겠죠.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 찾아간다는 거죠. 몸으로 익히다. 다른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글을 읽어주는 것도 그냥 내용 정리 단순한 내용 정리가 아니라 계속 나도 질문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가끔은 뭐 다른 질문도 하고 가끔은 막 상상의 나래를 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체득하라는 거예요. 독서 읽을 때. 글을 읽을 때도 그냥 내용만 단순히 문자로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주면서 질문도 던져보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래요. 자, 결핍과 고통을 어떻게 벗어났어요? 유연성, 창의성. 이것은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앞에서 나왔던 무슨 단어로 되었네요? 인간인 고유의 특성. 그렇죠. 감정과 의지를 만들 수 있는 고유한 특성 또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속성. 이런 부분과 대응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과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인간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을 이런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였나?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다소 여러분들 느끼기에 역설적이다라고 느꼈나요? 역설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역설적인 느낌, 모순의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볼까? 왜 약간의 모순이 느껴졌을까? 인간은 인간의 약점. 맞아요. 거기 약점이야. 근데 그 약점이 우리의 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의 모순은 좀 일어나죠. 그런 느낌을 잡았다면 이것은 또 강조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기에 강조법으로 또 쓰일 수 있겠죠. 네, 얘기하면서 인간에겐 무엇이 있다? 유연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내용이 들어갔죠. 유연성, 창의성은 기계가 따라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되는 끝부분입니다. 그럼 끝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우리 이동 설문의 끝부분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미루고 짐작합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될까? 인공지능을 찬성하나 반대하나? 둘 다 아니지. 선생님 아까 주제는 명확하라면서요. 아니 이 사람은 우리한테 주려는 게 찬성과 반대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해보자는 거였어요? 과제. 그렇죠. 그런 가치들을 생각해보고 과제를 던져주는 거였어요. 밀문화의 사람을 생각하면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는 글이었던 거예요.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도 주장 맞죠? 저 싫은데요? 그래, 그건 주장이니까. 근데 그 주장을 근거를 주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했다가 큰 코 다쳐 큰일 나. 그러니까 한번 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한다. 그럼 결국 그 주장에 대한 결론은 나오겠네요.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에요. 같이 살자는 거네. 이게 그러니까 답이겠네. 이게 결론이겠네. 결국 우리는 기계와 인공지능과 공생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플러스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 창의성은 이런 시대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더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제, 첫 번째 로봇을 위한 길, 인간을 위한 길 크게 나눠주시고 인간을 위한 길을 우리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길래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에도 잘 유연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부분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